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력 예방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삶에 있어서 결혼이나 이혼, 출산, 피임, 낙태 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요. 생명에 대해서는 연명치료나 장기이식, 그리고 생활방식 면에서 머리 모양이나 복장, 흡연을 할 것인지 음주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 또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 행동에 대해서도요. 성생활이나 성적 지향 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기결정권이란 앞에 성적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내 성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자기결정과 선택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과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성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그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단톡방 성폭력 금지를 위한 인식 개선이라는 영상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영상 두 가지를 연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 단톡방에서의 여학생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에 이어 이번에는 연세대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가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방송인 정준영 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다. 상습범이래. 미친 거 아니야? 부끄럽다 진짜. 하지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아또 타인의 외모를 품평하는 당신. 경고! 네? 그냥 저희끼리 농담한 건데? 남자들은 원래 야한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단톡방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섭섭은 개뿔.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혹시나 제 사진이 퍼지기라도 하면 어쩌죠?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고! 퍼다나르는 당신도 공범입니다. 아니 근데 연예인이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데 저 하나 안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네, 그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 타인의 몸을 합성한 사진이나 사귀는 친구와 기념하기 위해 찍어둔 영상이 당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서 퍼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상 보면 여자가 카메라를 알고 있어요. 둘이 합의하에 알고 찍은 영상 같은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단톡방, 무정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웃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바꿉니다. 디지털 성폭력, 지금 당신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 안팎으로 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단편적인 성 지식보다는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가치관 중심의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에 발맞춰 오늘은 학생 스스로 성폭력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 사전 대처 및 예방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초성 힌트를 줄게요. 이제 좀 짐작이 가나요? 맞아요.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할지 말지, 키스를 할지 말지 고민될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되는 상황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은 엄연한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폭력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인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집중 탐구할 겁니다. 그럼 먼저 OX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모든 성적 행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 자,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권리인데요. 스스로 성에 대한 무엇을 세우고 스스로 내린 무엇에 따라 본인의 무엇하에 상대방을 무엇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유추해 본 후 채워 넣어 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치관, 결정, 책임, 선택, 성행동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럼 다음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성폭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강제적인 폭력으로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여러분의 선택은?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성폭력이랑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과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과 관련된 불쾌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주는 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등 정신적, 사회적 고통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신체적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단톡방에 장난스럽게 친구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 성 문제로 소문이 난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우, 몰래 찍은 친구의 사진 혹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 욕설 등을 하는 경우, 장난이라며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 이처럼 평상시 주변에서 쉽게 보거나 행동했던 것들이 사실은 성폭력이었다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제시된 사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사례가 성적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왜 성폭력인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성폭력 사례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과 예방에 필요한 인성가치 카드에서 고르고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들이 생겼다고 상상하며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어떤가요?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 모두 공황 상태에 빠져 맘먹은 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고도 힘들 테고요. 스스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없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성폭력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흉터로 남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혹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체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면 몸을 씻지 않은 채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 놓고 피해 장소는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성범죄, 성폭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 성품, 가치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인성과 그 인성의 가치와 적절한 활용법을 알려줘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성은 무엇일까요? 인성 가치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인성 가치 카드에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많이 접해본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각 인성 가치 카드의 뜻을 천천히 읽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적은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한 친구는 성폭력 사례 중 성 문제로 소문난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우를 선택을 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성폭력인 이유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을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떠드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시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라고 했네요. 내가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이 된다면 누군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말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성으로 공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폭력은 겪지 않은 것이 제일 좋지만 원치 않은 상황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처 및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 상대방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묻는 행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성관계나 강간 등의 성폭력 상황 시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골든타임 안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성폭력 대처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사건을 성적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인성가치 카드에서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 미디어 속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두 가지 영상 잘 보셨나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 역지사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역지사지 자세를 갖는 연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